다음 커플은 돌풍을 일으키는 다큐가 있어요. 노무현입니다. 네. 이창재 감독님, 그리고 이 영화의 출연자이자 2002년에 노무현 캠프 당시의 참모 서가번 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영화 잘 나간다고. 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시고 있네요. 아주 봄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구나. 말을 안 시켜야 되겠다. 원래 감독님은 노무현 지지자가 아니셨다면서요? 예, 당시에 저는 이제 유학 중이었고 한참 노무현 때문이야 이런 문화가 있을 때 그때 한국에 왔던 때라 저도 앞장서서 노무현 때문이야 하는 그런 호흡을 하고 그때 있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딱히 뭐 노무현 지지자가 될 계기가 없었던 거군요. 계기가. 근데 왜 노무현이다라는 영화를 만들어야 됐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또 박근혜입니다를 만들 수도 없고 왜 이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야 노무현입니다를 만들려고. 이게 2012년에 시작된. 예,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었죠. 그리고 사실은 뭐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 여기 계신 분들하고 2009년에 저 나름대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노제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재동 씨가 그때 그 사회를 보고 했는데 김재동. 예, 막상 좀 물러갔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서는. 근데 그 사회를 좀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울까 하는데 다 타이밍을 놓치고 3시간 동안 그냥 땀만 절여갖고 양복을 입고 갔었는데 돌아오면서 뭔가 쌓인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쌓이니까 좀 마치 뭐 지나간 여자친구 SNS를 보듯이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 책을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됐어요. 계속 하면서.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다른 작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소를 해줬으면 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근데 2012년부터 하는 동안 순조롭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때 2012년도에 만들 당시는 투자자들 만났고 또 제가 그때가 한 4편째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뭐 상영관 쪽도 있고 한데 막상 만났을 때는 뭐 상당히 반응이 안 좋았죠. 그 전에 제가 만든 작품들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또는 비구니 스님 또는 뭐 호스피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친구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무현 이러더니 이런 패턴이면 그냥 유령 같은 거 찍은 것 같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걸 찍고 있는 친구니까 노무현보다는 차라리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그 정도로 살벌했고 좀 그때 당시에 한 6개월 정도를 하다가 그냥 그만둔 게 제 혼자서 만든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영관 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그쪽 일반 영화관에서는 좀 그런 입장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해서 멈췄다가 이번에 작년에 4월 13일 총선 끝났는데 함께 일하던 이제 그 PD님이 6시 출구조사 이때 문자가 왔어요. 시작합시다. 틀림없이 정권 교체 될 테니까 지금 해야지 그때 개봉해가지고 대박 날 수 있다. 저희들은 뭐 순실이 변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냥 약간 좀 성실한 입장이었다면 내년 8주기 때는 좀 외롭게 해드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뭐 요즘 보니까 노 대통령께서 저희들을 좀 덜 외롭게 한다 할까요? 관객들도 이렇게 많이 드는 걸 보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첫날 7만 8천 명? 역대 다큐 개봉사상 최고치라고 하고 지금 추세라면 뭐 100만 명까지도 갈 것 같고 그죠? 예, 기대해 봅니다. 갑자기 비현실적인 말씀하시니까 100만 명은 충분히 가지 않나요? 예, 제가 그 세 편을 앞에 만든 걸 다 합쳐서 10만을 갔기 때문에 그런 게 현실적으로 전혀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한 400, 한 500만 갔을 겁니다. 그렇죠. 거의. 500만 정도. 그게 다큐로 최고친 거죠.
서가번 의원님은 이제 감독님이 얘기하시면 옆에서 추임새 넣고 예. 에피소드 보강하는 역할로 나오신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영화에도 출연을 하셨어요. 영화배우 서가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도 못 봤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고. 네, 올해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월드컵과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제를 도입해서 요즘으로 치면 쇼미더머니? 이건 노무현을 위한 경선 방식이다. 양발 후보로 만들자. 제게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전국을 설득해내겠습니다. 이해창 후보가 야당의 대세 후보였다라면 이인재 후보는 이제 여권의 대세 후보. 노무현 대통령 2, 3% 지지율도 안 돼서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울산, 상계동, 따뜻한 후보라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야 합니다. 반드시 동수화합을 이루어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노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때 노풍은 태풍이었어요. 지금 급진 세력이 좌파적인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의 장인어른께서 남로당 선전부장으로서 중형을 선고받고 빨갱이 딸이 이인재 후보는 오늘 충청남도 경선에서 73.7%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종합 집계에서도 노무현 후보를 2배 이상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이런 안위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합니다. 이가 있으면 반대로 합니다. 양말 하나는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자유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아는 분들을 몇 번이나 인터뷰하신 거예요? 구술까지 치면 한 7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여 분. 그분들이 이제 인터뷰할 정도로 가깝거나 겪어보신 분들인 거 아니에요? 그죠? 인터뷰를. 예, 그게 좀 지도를 만들듯이 좀 어려웠던 게 청와대만 하더라도 400명이 넘거든요. 네. 거기다가 대통령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또 시민운동가로서 이 3기까지 포함해 보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지도를 그려보고 진솔을 그려보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서로 이분 과연 청와대에 계셨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중에서 엄선된 분이군요. 엄선된 분입니다. 엄선된 사람입니다. 어떤 일로 만났는지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70분이. 그럼 70분이 어쩌면은 그 70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있는 노무현보다 감독님이 어쩌면 더 종합적으로 인간 노무현을 더 많이 알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죠? 예,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70분 중에서도 좀 인터뷰로 된 분들은 좀 걸러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편견도 있겠는데 그 정치인들도 계시지만 정치꾼들도 계시거든요. 정치꾼들. 예, 네. 그러면 보통 그 나중에 좀 자꾸 만나다 보니까 판별법이 생겼는데 그 말투가 이러시세요. 이렇게 뭐 노무현 대통령이 이리 하셨는데 의정비서관 했습니다. 결국 내가 그렇게 정무비서관. 만들었어. 이분들은 정치꾼. 이렇게 정치인은 노무현에서 시작해서 노무현을 끝나는 분은 정치인. 이렇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꾼은 예를 들면 누구가 있었나요? 그 몇 분이나 꾼이 있었어요? 예,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선까지 올라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세력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알고 있을 때는 되게 아주 가깝고 힘을 많이 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는 이제 인간 노무현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되게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당신의 강점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내가 이렇게 전략 전술을 잘 써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이고 결국 노무현 얘기로 시작해서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맞습니다. 분명하게 결론이 기승전 나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화에 담긴 분들은
노무현으로 시작해서 노무현으로 끝나거나 인간 노무현을 얘기한 사람들만 남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 교집합이 뭐였어요? 1차적으로 좀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대표적인 분이 이제 노무현을 시작해서 노무현을 끝났어 통편집 당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왜 통편집을 당했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법조인답게 아주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휴먼 다큐를 법정 드라마로 만드셨습니다. 아니 근데 재미로 찍으시는 게 아닌데 노무현입니다 영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편집 당했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뒤에 잠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그때 편집이 마무리될 단계가 대세론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자칫 다 통편집 해버리면 제가 반정부 인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는데 그걸 보시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분 말고 다른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뭐 이렇게 좀 우습게는 이야기 드리지만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하고 같이 그 깊이가 있어 놓으니까 그냥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쭉 확 잡는 무게가 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용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왜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됐느냐부터 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렇게 억지를 부릴 때 뭐 예컨대 그 92년 선거 때도 대통령 선거를 나오시려 했거든요. 예,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말을 너무 안 들으시니까 문재인 그때 당시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상당히 삐지고 화를 내고 오랜 시간 동안 좀 삐진 상태를 했다는 걸 그 이야기를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되게 재미없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참 재미없는데. 그래서 실제 제가 아마 감독적인 주관이랄까요? 저는 다큐멘터리 자체가 객관적인 서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 완전히 물리적인 균형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자기의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분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보신 노무현 공통분모의 노무현은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일 크게 느껴진 부분은 영화를 통해서 느껴지는데 인간미가 참 넘칩니다. 그 부분은 제일 밑에 있는 노수연이라는 조금 전에 나왔던 운전기사분도 그렇지만 영화의 시작에서 보면 그 안기부 당시 안기부 직원 기관원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관원이 결국은 친구가 돼버리거든요. 첫날 만나서 마음을 열어버리게 된 무장해제해버린 그 이유는 간단한 게 이분을 안기부 직원을 본 게 아니라 인간으로 대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어서 나중에는 아주 영화 뒤에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렇게 가까울 수밖에 없는 동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이런 옷이나 당신의 지위로 대하지 않는 부분들이 공통점은 있는데 또 비슷하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신 인터뷰이들 그 일종의 동지들이죠. 아니면 좀 먼 거리에서 사모했던 분들도 노무현을 조금씩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저는 그분들이 노무현의 아바타처럼 등장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모자이크로 퍼즐을 만들어내면 결국 마치 장님 코끼리를 만지는데 결국 코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좋았던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영향을 주고 결국은 그분이 또 다른 노무현이 돼서 이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활동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단어로 표현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서민적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저도 이제 제가 만나봐서 이제 느낀 노무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말하는 노무현의 공통분모는 뭐였을까? 서민적인 거 말고 감독님은 그건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사실 제가 꼬집어서 자꾸 생각을 해봐도 하나로 좀 잘 안 잡히는 게 본래 그 제목이 이렇진 않았거든요. 노무현입니다가 아니었는데 어떤 쪽으로 좀 몰아가려고 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 관심이 있었던 거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당신의 어린 시절이나 자수성가한 분들이
보통 삶에서 보면 생존을 앞세울 때 당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는 그런 때까지 간다면 사람들은 그런 합리화가 좀 쉬워지거든요. 거짓말 같은 게. 근데 이 양반은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이 어느 시점부터 전혀 하지 않는 결벽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결벽증하고 정치란 거는 상극관계잖아요. 때론 전략을 위해서 전술을 거짓말로 할 수도 있는데 당신이 설화라고 했던 많은 말들이 참말이었기 때문에 설화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정치 구단으로까지 해석되어지는 머리에 머리를 쓰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쓴 결과가 저 사람의 말이야. 이렇게까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본래는 그 결백에 가까운 참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시작했다 보니 너무 커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포커스를 하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쪽에서 막 삐지고 나온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품성 자체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결벽 이걸 한번 본다면 사제 같은 분들이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사제에다 플러스해서 굉장한 온기가 있더라고요. 그 온기는 한 번 만난 사람, 멀리서 본 사람조차도 따뜻해지고 막 변화까지 일으키는 그런 온기라서 저는 영화에서 아마 전체에서 제일 크게 주장하고 있는 거는 온기 같습니다. 그 온기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 불구하고 노사모라는 또 큰 힘, 노사모를 또 중심으로 한 또 시민사회의 큰 힘, 이 모든 걸 모아내는 게 그 온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 온기가 노무현의 한 측면이었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서강원 의원님은 정무특보 그리고 비서실 비서관, 의전비서관이셨나요? 네, 의전비서관, 정무비서관, 청와대에 근무하셨고, 근데 이제 비화를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모셨어요. 예를 들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입니다. 유명한 멘트가 왜 나왔느냐 이런 비화를 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검사와의 대화 왜 결정이 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로 결정된 거라는데. 그 강금실 장관을 임명하셨죠. 검사 출신이 아닌 최초의 법관 출신 법무부 장관, 또 여성 장관. 뭐 검사들 뭐 난리 났었습니다. 아까 박범계 의원님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난리 났었죠. 거의 뭐 행동만 안 했지 들고 일어서서 데모할 수준이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저러다가 또 뭔 일 저지르시지 했는데 국무위원도 이제 장관들 지금 뭐 장관들 이제 지금 내일부터 아마 뭐 임명 들어갈 겁니다만은 장관들 차관들 다 임명하고 과천에 있는 공무원연수원에서 이 그 장차관 워크숍을 해요. 청와대에서 이제 헬기를 타고 그 헬기 안에는 대통령님하고 경호실장, 저 의전비서관. 의전비서관이라서 이런 비화를 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타고 가는 겁니다. 네. 갑자기 한강을 넘기 전일 거예요. 고개를 뒤로 돌더니 서비서관, 다른 때는 가본시 그러더니 그때는 서비서관. 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께 연락해서 바로 내려서 연락해서 평검사들하고 토론회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그 이전에는 절대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예. 헬기 타고 가시다가 오랫동안 고민하셨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순수한 혼자만의 아이디어네요? 저도 모르게 그거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들었어도 안 된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옆에 경호실장도 놀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누가 그거 안 됩니까? 그러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바로 연락을 하게. 그래서 아예 안 된다니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대통령이 검사하고 토론을 합니까? 검사는 대통령님이 부하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불러서 지시하고 명령하시면 되고 아니면 훈화하시면 됩니다. 무슨 토론회를 합니까? 그랬더니 가본 씨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더 이상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꼬리 겨우 2번 말하고. 꼬리 내렸죠. 네. 대통령께서는 알죠. 늘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이용하지 않겠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 권력을 이용하지 않겠다. 대신 당신들도, 검찰 당신들도 당신들의 권력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 그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만 써주라. 언론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2가지 권력,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만이 살아있는 유일한 권력이다. 왜? 대통령이 나는 그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까 서로 제자리 지켜가면서 하자. 이 얘기를 가장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검사와의 대화를. 왜냐하면 요즘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게 잘 나오잖아요. 방송에, 보도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 환경이 너무 안 좋았죠. 하나도 하고 싶은 얘기를, 주제를, 그 목적이, 의도가 나가지 않고 엉뚱하게 왜곡돼서 나가니까 그냥 풀텍스트가 다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권력이 왜 검찰 권력을 개혁해야 하는지 그걸 국민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뿐만 아니고 정치검찰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99%의 검사들은 선량하고 성실하고 정의로운 검사들입니다. 그 검사들에게 정확하게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의지와 뜻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필터링 하지 않은 직접적인 목소리를 그냥 들고 싶은 거예요. 그냥 생으로 라이브로 그렇습니다. 들려주면 아마 검찰도 이해하고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그게 애초에. 경선 때도 그 오마이뉴스에서 인터넷 우리 이 경선 아까 보셨던 2002년도 경선을 오마이뉴스에서 생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또 하나의 노무현이 대통령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노무현이 이인재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언론으로부터 언론 환경이 안 좋으니까 왜곡되니까 그거를 국민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뜻을, 의지를 그대로 생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재밌는 얘기 하나 짧게 한번 더 할까요? 재미없으면 큰일 날. 네. 광화문 요즘 이제 광화문 시대를 문재인 대통령 열자고 그러셨는데 광화문 정합청사에 국무회의장이 또 있습니다. 좀 비좁아요. 좀 작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이제 제 선임 행정관이 저한테 하얗게 질려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더니 서초동에서 버스로 이제 이동을 하기로 돼 있는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했어요. 누가? 박범계 의원이 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얘기하고 갔어요. 그것도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최악의 어록으로 우리 국민들 대부분 또 노무현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지지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라고 연민의 정을 보내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광주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정말 인간다운 노무현의 절규였습니다. 또 유머였고 5.18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오셔서 감동의 도가니로 온 국민을 눈물을 쏙 빼놓고 국민들을 그냥 힐링하게 만드셨죠. 2004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5.18 대통령 첫 국가기념일에 오셨습니다. 망월동 묘지 앞에 당시의 남청년 학생들이 들어 누웠어요. 망월동 이제 큰 길에서 망월동 길로 딱 모더게이트가 들어가는 대통령 행렬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딱 정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1호차, 2호차 대통령 차, 그 다음에 3호차, 그 다음 차, 3호차에
경호실장하고 저 의전 비서관이 타는데 경호실 무전이 와서 그 보도를, 그 얘기를 전하는데 대통령께 이제 경호실장이 보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한참 계시다가 돌아가세 그러신 거예요. 돌아가세. 제가 이제 줬죠. 그러니까 경호실장은 명령이 떨어지면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호실 안 됩니다. 잠깐요. 대통령 쫓아갔죠, 제가. 내일 아침에 조선일보예요. 이대로 가시면 조선일보에 광주가 버린 노무현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쓰입니다.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아? 저 친구들 치우고 갈 건가? 밟고 갈 건가? 싸울 건가? 어떻게 할 거야? 저 머리도 하얗죠. 저도 뭐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시면 내 경호실장한테 경호실장님 여기 아마 후문이 있을 것 같은데 후문 상황 좀 체크해 주세요. 그랬더니 후문 상황이 괜찮대요. 대통령 후문으로 가시죠. 후문으로 가시죠. 그랬더니 그러면 되겠네.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에 5.18 재단의 어르신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님께 사과를 하고 싶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자리를 만들어 주래요. 바로 제가 일정 담당하니까 바로 잡았죠. 대통령 집무실 옆에 접견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손님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무안한 자리겠습니까? 그냥 정말 편하게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친한 분들입니다. 편하고 화기애애하고 식구들 만나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눠야 될 그 자리에 그냥 적막감만 꽉 차 있고 그 순간에 그 침묵이 흐르는 그 순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러다가 대통령 못 해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르신들 저 포함해서 모두가 다 빵 터졌습니다. 다 웃고 그냥 그 자리가 떠나갈 듯이 웃고 화기애애해지면서 너무 좋은 자리가 됐죠. 학생들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 용서하러 그 사과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분들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니까 그냥 대통령께서 그렇게 한마디 툭 던져줘서 그걸 다 풀어내신 거예요. 그게 보도로 나갔는데 노무현 대통령 못 해먹겠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 이 말은 어떻게 하다 나온 겁니까? 뜬금없이 연설 중에 나오거든요. 부산시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문재인 변호사가 맡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장 의원님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궁금한데 너무 늦게 나와요. 알겠습니다. 부산시장위원장 이제 그래서 출범식을 하는데 거기 가서 연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내 친구 문재인 친구 노무현을 그래서 나는 좋은 친구를 또 여러분 다 보셨죠? 그게 그러면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갑자기 나는 대통령 자격이 됩니다. 그로부터 한 10개월 전에 부산시에서 롯데호텔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합니다. 후원회장을 못 구했어요. 후원회를 여는데 후원회장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타고 한 3, 4일 남겨놓고 서울에서 그때는 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같이 나란히 앉아서 아무리 할 만한 사람 다 해주라 그래도 뭐 2%도 안 돼. 2%가 뭐겠습니까? 누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다고 부산 사람 누가 후원회장을 해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해줘요. 이미 행사는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의원님 그냥 어쩌겠습니까? 문 변호사한테 좀 부탁을 해보시죠. 그랬더니 안 해줄 낀데. 그럼 어쩔 겁니까? 행사 안 치를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전화 한번 해보시죠. 부탁 한번 해보시죠. 처음으로 한번 좀 도와주라고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해줄 낀데. 왜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정치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정치는 안 하시겠다는 거니까. 관심이 없다고 해서 나는 정치를 하지 선거 사무실에도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 한번 해보랍니다. 부탁하십시오.
전화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떠듬떠듬 후원회를 해야 되는데 뭐 후원회장 누가 손님 맞아줄 사람도 없고 해서 서보좌관이 지금 문 변호사 좀 해주라는데 좀 안 되겠냐고 뭐 주절주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지하에 안 됩니다. 처음에 거절했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되는 신한국당 출신의 신상우 국회 부의장분을 나중에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마는 노무현 변호사를, 노무현 의원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서로 신뢰가 깊지만은 정치는 근처도 안 가겠다는 문재인 변호사입니다. 그 문재인 변호사가 선대위의 부산위원장을 맡아줬다 그러니 제 추측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대통령 된 기분이었겠죠. 근데 그럼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왜 결정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민주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았던 그 험한 과정들을,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돼서 왔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내막은 모르시는 거네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민정수석을 했습니다마는 몇 차례를 부탁을 해도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서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저렇게 원하는데 가서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대신 나는 절대로 출마는 안 합니다.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다 거짓말이었어. 출마를 안 하기는 대통령이 됐어 이제. 선거가 중간에 되게 많았어요. 부산시장 그렇죠. 선거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2012년에도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도 출마를 하라고 시민사회단체 쪽 사람들이 가서 집 앞에 텐트 치고 농성을 했었어요. 양산에. 네. 예. 그 히말라야 가버리고 그랬죠. 예. 근데 제가 좀 전에 한 건 농담인데 이렇게 다들 진지하게 못다한 이야기, 노무현에 관한 숨겨진 비하 중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요 메일로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법조인답게 아주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휴먼 다큐를 법정 드라마로 만드셨습니다. 아니 근데 재미로 찍으시는 게 아닌데 노무현입니다 영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편집 당했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뒤에 잠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그때 편집이 마무리될 단계가 대세론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자칫 다 통편집 해버리면 제가 반정부 인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 최소한 예의를 갖췄는데 그걸 보시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분 말고 다른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뭐 이렇게 좀 우습게는 이야기 드리지만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하고 같이 그 깊이가 있어 놓으니까 그냥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쭉 확 잡는 무게가 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용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왜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됐느냐부터 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렇게 억지를 부릴 때 뭐 예컨대 그 92년 선거 때도 대통령 선거를 나오시려 했거든요. 네,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말을 너무 안 들으시니까 문재인 그때 당시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상당히 삐지고 화를 내고 오랜 시간 동안 좀 삐진 상태를 했다는 걸 그 이야기를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되게 재미없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참 재미없는데. 그래서 실제 제가 아마 감독적인 주관이랄까요? 저는 다큐멘터리 자체가 객관적인 서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 완전히 물리적인 균형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자기의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분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보신 노무현 공통분모의 노무현은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일 크게 느껴진 부분은 영화를 통해서 느껴지는데 인간미가 참 넘칩니다. 그 부분은 제일 밑에 있는 노수연이라는 조금 전에 나왔던 운전기사분도 그렇지만
영화의 시작에서 보면 그 안기부 당시 안기부 직원 기관원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관원이 결국은 친구가 돼 버리거든요. 다음 커플은 돌풍을 일으키는 다큐가 있어요. 노무현입니다. 네. 이창재 감독님 그리고 이 영화의 출연자이자 2002년에 노무현 캠프 당시의 참모 서가번 저부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영화 잘 나간다고. 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시고 있네요. 아주 봄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구나. 말을 안 시켜야 되겠다. 원래 감독님은 노무현 지지자가 아니시라면서요. 아니셨다면서요. 예, 당시에 저는 이제 유학 중이었고 한참 노무현 때문이야 이런 문화가 있을 때 그때 한국에 왔던 때라 저도 앞장서서 노무현 때문이야 하는 그런 호흡을 하고 그때 있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딱히 뭐 노무현 지지자가 될 계기가 없었던 거군요. 계기가. 근데 왜 노무현이다라는 영화를 만들어야 됐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또 박근혜입니다를 만들 수도 없고 왜 이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야 노무현입니다를 만들려고 이게 2012년에 시작된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었죠. 그리고 사실은 뭐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 여기 계신 분들하고 2009년에 저 나름대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노제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재동 씨가 그때 그 사회를 보고 했는데 김재동 예, 막상 좀 물로 갔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서는. 근데 그 사회를 좀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울까 하는데 다 타이밍을 놓치고 3시간 동안 그냥 땀만 절여갖고 양복을 입고 갔었는데 돌아오면서 뭔가 쌓인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쌓이니까 좀 마치 뭐 지나간 여자친구 SNS를 보듯이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 책을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됐어요. 계속 하면서.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다른 작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소를 해줬으면 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근데 2012년부터 하는 동안 순조롭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때 2012년도에 만들 당시는 직접 영화에도 출연을 하셨어요. 영화배우 서가번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도 못 봤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고. 네, 올해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월드컵과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제를 도입해서 요즘으로 치면 쇼미더머니? 이건 노무현을 위한 경선 방식이다. 장발 후보로 만들자. 제게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전국을 설득해내겠습니다. 이해창 후보가 야당의 대세 후보였다면 이인재 후보는 이제 여권의 대세 후보. 노무현 대통령 3% 지지율도 안 돼서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울산, 상계동 든든한 후보라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야 합니다. 반드시 동수화합을 이루어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노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때 노풍은 태풍이었어요. 노무현 후보 1위입니다. 지금 급진 세력이 좌파적인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의 장인어른께서 남로당 선전부장으로서 중용을 선고받고 이인재 후보는 오늘 충청남도 경선에서 73.7%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종합집계에서도 노무현 후보를 2배 이상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이런 안위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 이가 있으면 반대표가 합니다. 그 양반 화나면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아는 분들을 몇 번이나 인터뷰하신 거예요? 구술까지 치면 한 7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여 분. 그분들이 이제 인터뷰할 정도로 가깝거나 겪어보신 분들인 거 아니에요, 그죠? 인터뷰를. 예, 그게 좀 지도를 만들 때 좀 어려웠던 게 청와대만 하더라도 400명이 넘거든요. 네. 거기다가 대통령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또 시민 운동가로서 3기까지 포함해 보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지도를 그려보고 진솔을 그려보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서로 이분 과연 청와대에 계셨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중에서 엄선된 분이군요. 엄선된 분입니다. 엄선된 사람입니다. 어떤 일로 만났는지도 다 다르잖아요. 70분이. 그럼 70분이 어쩌면은 그 70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있는 노무현보다 감독님이 어쩌면 더 종합적으로 인간 노무현을 더 많이 알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죠? 예,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70분 중에서도 좀 인터뷰로 된 분들은 좀 걸러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편견도 있겠는데 그 정치인들도 계시지만 정치꾼들도 계시거든요. 정치꾼들. 예, 네. 그러면 보통 그 나중에 좀 자꾸 만나다 보니까 판별법이 생겼는데 그 말투가 이러시세요. 이렇게 뭐 노무현 대통령이 이리 하셨는데 의정비서관이었어요. 결국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분들은 정치꾼. 정치인은 노무현에서 시작해서 노무현으로 끝나는 분은 정치인. 이렇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꾼은 예를 들면 누구가 있었나요? 그 몇 분이나 꾼이 있었어요? 예,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선까지 올라갈 때는 많은 사람들의 세력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알고 있을 때는 되게 아주 가깝고 힘을 많이 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는 이제 인간 노무현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되게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당신의 강점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내가 이렇게 전략 전술을 잘 써서 노무현 대통령이 된 것이고 결국 노무현 얘기로 시작해서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맞습니다. 분명하게 결론이 기승전 나로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화에 담긴 분들은 노무현으로 시작해서 노무현으로 끝나거나 인간 노무현을 얘기한 사람들만 남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교집합이 뭐였어요? 1차적으로 좀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대표적인 분이 이제 노무현을 시작해서 노무현을 끝났어 통편집 당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왜 통편집을 당했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투자자들 만났고 또 제가 그때가 한 4편째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뭐 상영관 쪽도 있고 한데 막상 만났을 때는 뭐 상당히 반응이 안 좋았죠. 그 전에 제가 만든 작품들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또는 비구니 스님 또는 뭐 호스피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친구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무현 이러더니 이런 패턴이면 그냥 유령 같은 거 찍은 것 같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걸 찍고 있는 친구니까 노무현보다는 차라리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그 정도로 살벌했고 좀 그때 당시에 한 6개월 정도를 하다가 그냥 그만둔 게 제 혼자서 만든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영관 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그쪽 일반 영화관에서는 좀 그런 입장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해서 멈췄다가 이번에 작년에 4월 13일 총선 끝났는데 함께 일하던 이제 그 PD님이 6시 출구조사 이때 문자가 왔어요. 시작합시다. 틀림없이 정권 교체 될 테니까 지금 해야지 그때 개봉해가지고 대박 날 수 있다. 저희들은 뭐 순실이 변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냥 약간 좀 성실한 입장이었다면 내년 8주기 때는 좀 외롭게 해드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뭐 요즘 보니까 노 대통령께서 저희들을 좀 덜 외롭게 한다 할까요? 관객들도 이렇게 많이 드는 걸 보면 참 깜짝 놀랐습니다. 첫날 7만 8천 명? 역대 다큐 개봉사상 최고치라고 하고 지금 추세라면 뭐 100만 명까지도 갈 것 같고 그죠?
예, 기대해 봅니다. 갑자기 비현실적인 말씀하시니까. 100만 명은 충분히 가지 않나요? 예, 제가 세 편을 앞에 만든 걸 다 합쳐서 10만을 갔기 때문에 그런 게 현실적으로 전혀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한 400, 한 500만 갔을 겁니다. 그렇죠, 거의. 500만 정도. 그게 다큐로 최고인 거죠. 서가번 의원님은 이제 감독님이 얘기하시면 옆에서 추임새 넣고 예. 에피소드 보강하는 역할로 나오신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